그래서 이제 오늘은 데이터베이스론 오늘 이제 개강을 할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보시면은 뭐 데이터베이스론, 뭐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 이제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이 페이지에 이제 뭐 차례 있죠. 차례가 많아요. 19까지 쭉 있는데 사실은 이제 뭐 다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굵직굵직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또 정해져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너무 어렵게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 이제 제가 오늘 하나 나눠드린 게 기출문제 분석표가 있어요. 그거 안에 이제 보시면은 뭐 개요부터 해가지고 분산 DB 뭐 16장에서 18장까지 이제 내용이 쭉 있고요.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개요에 관련된 거는 이제 보통 한 문제 정도는 출제가 돼요. 근데 그 문제 같은 경우는 다른 부분과 결부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1장 뭐 개요 부분에서 이제 문제 하나도 없다라고 이제 써놨는데 일단은 다른 부분이랑 결합돼서 나온 문제가 꽤 있어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일단 개요 부분이 어떤 과목이든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배우는 게 사실은 제일 쉬운 부분일 수는 있는데 실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거냐라는 걸 이제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DBMS나 DBS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DBMS에 대해서 일단 시험에서 많이 문제를 내죠. 일단.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주는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DBS랑 DBMS가 있으면은 어떤 게 범위가 더 큰가요? DBMS가 더 큰 거예요? DBS가 큰 거예요? 어떤 게 더 클까요? DBS가 크겠죠.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DBS 안에 DBMS는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죠? 그래서 DBS의 구성 요소를 갖다가 이제 시험에서 물어본 적도 있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2장, 3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은 독립성이에요. 독립성. 그죠? 독립성 부분은 우리 시험이나 이제 감리사 시험에서 제일 많이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DBMS 언어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SQL에서 각각의 이제 언어를 또 배울 거기 때문에 DDL, DML, DCL을 배울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간략적으로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걸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모델링이 있죠. 그죠? 개체관계도에서 사실은 데이터 모델링 부분에서 문제가 나온다면은 요즘은 좀 줄었어요. 이 부분에서 문제 나오는 게 줄었어요. 왜냐하면은 ERD 자체가 실제 시험에서 출제되고 있는 모양은 우리 시험도 그렇고 국가 7급도 그렇고 감리사도 그렇고 예전 ERD를 내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요즘 쓰고 있는 ERD를 안 내죠. 그죠? 그래서 사각형이랑 뭐 원이랑 마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 ERD를 내고 있고 실제 지금은 그걸 거의 안 쓰죠, 그냥. 그 세발 ERD라고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 지금 우리 시험에서 뭐 아직 변하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등등. 그래서 이제 개체하고 뭐 속성이랑 관계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서 나오는데 실제로 지금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표시된 걸 쓰죠. ERD를.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선 기본키 쓰면은 이제 속성 쭉 쓴 다음에 기본키 이렇게 해서 이제 써주는데 여긴 기본키 쓰는 자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1대 0부터 1부터 이제 n까지 다 있는 거, 그죠? 요걸 표시해 주는 걸로 많이 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 시험에도 나올 법한데 아직까지 나온 적은 한 번도 없고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문제가 나온다면 이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제일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실제 지금 제일 많이 쓰고 있고 여러분들 뭐 액세스만 들어가서 테이블 2개 만들어서 관계만 설정해도 이걸로 설정이 돼요. 그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시험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기사나 산업기사 이런 데도 다 이걸 보고 있죠. 지금.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시험은 아직 이걸 안 보고 있고 우리 시험에서는 이런 구성 요소 같은 걸 물어보는 건 아니고 사실은 이게 이제 ERD니까 전체 이제 구조도죠. 어떻게 보면 구조도.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뭐 하는 게 나와요? 매핑하는 게 나오겠죠. 그래서 사상시켜서 결국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테이블 만드는 거죠. 관계 DB로 만드는 그런 형태. 요걸 문제로 내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요 문제가 예전보다 나오는 비중이 좀 줄어들었는데 요게 나오면은 생각보다 좀 어려워요. 굉장히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 근데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한다고 한다면은 하나의 ERD를 가지고서 실제 이제 관계를 보고 1대다냐 아니면은 뭐 전체 참여냐 부분 참여냐 이런 거 보고서 ERD를 뽑는 게 사실 정답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좀 복잡한 것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올 수는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뭐예요? 매핑한다는 것은 이게 개체잖아요, 사각형이. 이 개체를 가지고 엔티티 개체랑 속성이 있으면은
이 ERD에서 실제 RDB를 만들었을 때 테이블이 몇 개가 나오고, 개수 몇 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나, 이거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실제로 개체가 두 개더라도, 중간에 관계에 따라서 테이블을 3개로 만드는 케이스도 있고, 2개로 만드는 케이스도 있고, 그죠?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가장 합당한 걸 찾는 거지,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실제 데이터에 따라서 아니면은 그 벤더에 따라서 충분히 조절 가능한 거는 실제로는. 그죠? 그래서 일단 우리는 공식을 좀 봐야 되는 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서는. 그죠? 근데 사실 실무에서는 공식 같다 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본다면 예전보다 문제가 좀 적게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 보시면 되고, 그런 부분이 이제 데이터 모델링 쪽에서는 제일 많이 나온다 보시면 되고요. 근데 5장의 이제 데이터 저장 접근에서는 비트리라든지 해시 같은 거 나올 수 있죠. 그죠? 근데 비트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지금 DB에서는 비트리하고 빅브러스트리의 차이점을 좀 알아놓으셔야 되는, 특성을 알아놓으셔야 되는 거고, 실제 비트리를 갖다가 비트리의 어떤 내용을 삽입하거나 삭제하는 내용들은 어디서 더 많이 볼 수 있냐면은 자료 구조에서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자료 구조 보시면 AOE라는 게 있잖아요. AOE. 그죠? AO 트리. 이게 어차피 비트리가 돼요. 그죠? 거기서 이제 충분히 볼 거고, 비트리라는 거는 사실은 뭐예요? 뭐 자료 구조에 가면 이제 우리 아직 안 들어갔지만 뭐 AVL 트리라든지 들어보셨을 거예요. AVL 뭐 비트리, 근데 뭐 레드 블랙 트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결국은 다 뭐냐면은 균형 맞추는 거예요. 왜냐면 한쪽으로 쭉 트리가 치우쳐지면은 검색 성능이 나빠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균형을 맞추겠다. 좌우측 서브 트리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이걸 얘기하는 비트리 자체가 요게 밸런스죠. 균형 맞추는 트리예요, 한마디로.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바이너리 트리 아니죠. 밸런스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보시면 되는 거. 그래서 비트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나오고 자료 구조에서도 나온 적도 있어요. 둘 다 같은 회에. 그죠? 똑같이 두 문제가 나온 적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자료 구조에서도 많이 보죠, 우리가. 자료에서 많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6장에서 이제 RDB 있어요. 관계 데이터 모델이 되고요. 지금 현재 많이 쓰고 있는 게 이제 뭐 객체제로 많이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도 실제로 많이 쓴 건 RDB예요, 실제로는. 그죠? 그래서 이제 RDB 쪽을 제일 많이 내고 있고, RDB를 쓰는 이유는 이제 쓰기가 편해서죠, 한마디로. 테이블이니까. 그죠? 뭐 트리나 그래프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테이블을 이용한다. 그래서 이제 뭐 무결성 제약 조건 같은 거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스키마 같은 거, 구조 같은 거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SQL, 이 윗부분은 예전 문제랑 특히 뭐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근데 SQL은 한 4, 5년 전 문제랑은 굉장히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만약에 이제 뭐 검색에 나왔다 그러면 select from where 해가지고 뭐 집어넣어봤자 부속 지료 하나 넣어서 어떤 거 검색되냐 이런 거 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길게 나와요. 그죠? 상당히 길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DB 우리 국가의 7급 문제를 갖다가 감리사 쪽 문제보다도 중등 임용이 있어요. 중등 임용 시험, 정보 컴퓨터라는 시험이 있거든요. 그쪽 문제를 좀 갖다가 내는 케이스가 있죠. 그러니까 그쪽 문제 특징이 뭐냐면은 중등 임용 같은 경우는 문제가 몇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길어요, 문제가. 그러니까 한 페이지 이렇게 거의 2페이지죠, 문제가. 이런 것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SQL 문제들이 좀 길어요. 좀 많이 길다고 보시면 되고,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요소들을 좀 많이 넣죠. 일반적으로 select from where보다. 그래서 예전보다 좀 많이 어려워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select 자체가.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제 create라든지 view 같은 거를 이제 벤더에서 하는 작업들을 좀 물어볼 때도 있는데, 그걸 갖다가 뭐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뭐 오라클이다, 뭐 MS SQL이다 이런 걸 갖다 생각하고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그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책을 갖다가 내가 한번 데이터베이스 책을 볼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보기 편한 책 중에 한 가지가 이제 홍익영 교수님 책이 있거든요. 홍익영 교수님 책이 있는데, 그게 데이터베이스가 두 가지로 나뉘어요. 오라클 버전이 있고 MS SQL 버전이 있어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본다면은 그냥 MS SQL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죠? 그래서 이제 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참고서적으로 본다면요, 어차피 이제, 그게 이제 거의 다 우리 문제에서 많이 출제되는 교재이기 때문에
이석규 교수님 책이 있고요. 그죠? 데이터베이스. 이석규 교수님 책이 있고, 그죠? 정익사에서 나온 거. 그 책이 일단은 기본서예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실제 지금 문제는 사실 좀 뛰어넘었어요. 좀 더 어렵게 나와요. 그죠? 좀 더 어렵게 나오고, 그 다음에, 김영주라는 교수님이 번역한 데이터베이스론 책이 있어요. 이 저자가 실버세츠인데, SILBER인데 생각 안 나요. 실버세츠. 이렇게. 이 책 두 개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좀 더 쉽게 나오는 책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홍익영 교수님 책 같은 거. 그죠? 그런 게 있는데, 만약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수업을 한 번도 안 들어보셨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차피 수업 내용은 다 나가겠지만 이 책은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좋아요. 전체적인 개념을 잡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수업은 다 나가겠지만 한 번 정도 그 전에 읽어보시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사지 마시고 뭐 있는 분도 있긴 있을 거예요. 뭐 학교 다닐 때 사신 분도 있는데 사지 마시고 도서관 같은 데 가가지고 한 2, 3일 정도만 한 3, 4시간씩 두세 시간씩 읽으면은 아마 다 읽을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죠?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 요 책은 둘 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일 거예요. 아마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론. 근데 이석규 교수님 책 같은 경우 도서관 가서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안 된다고 해서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왜 안 되나 그랬더니 데이터라고 써 있더라고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그죠? 그래서 왜 안 나오나 했어요, 저는. 자꾸 물어봐가지고. 그래서 이 책 못 찾겠다고 자꾸 학생들이 많이 해서 그랬더니 다른 건 거의 다 데이터라고 쓰잖아요. 이건 데이터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색하면 이렇게 찾아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많아요, 책이. 이석규 책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도 있고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데이터베이스 론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 정도 한번 보시면 좋고요. 이 책은 한번 읽긴 힘들죠. 그죠? 이 책은 굉장히 두껍고 글씨도 작고 또 번역서잖아요. 번역서, 그죠? 문맥이 이제 매끄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 책은 참고용이에요. 참고요. 사실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번 도서관 갔는데 이 책 보다가 이게 보인다. 왜냐면 같은 데이터에서 꽂혀 있으니까. 그럼 한번 꺼내서 한번 내가 보고 싶은데 보는 정도? 그죠?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최현만 교수님 책이 있으면은 뭐 있었어요? 소모빌 책이 있었잖아요. 그런 개념이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약간 개념이 틀린 게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국가의 7급 문제는 이 책의 범위를 넘을 수는 있는데 이 책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어요. 이 책이 다예요. 이 책이 다. 그러니까 대학교나 대학원에서 수업하는 교수님들도 만약에 PPT 정리하면 다 읽었어요. 무조건 읽었어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출제하시는 교수님들도 거의 다 문제는 이걸 보고 출제를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넘어가지 마.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다 들어있다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최현만 교수님 책은 이석규 교수님 책이랑 비슷한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소모빌 책 있었잖아요. 그건 이 개념은 아니에요. 소모빌 책에 다 들어있진 않아요, 절대. 소프트웨어 공학에서는. 그죠? 그건 틀린데, 얘는 뭐 이 책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 마스터한다면은 아마 데이터베이스는 무조건 100점을 받으실 거예요. 근데 마스터하기 힘들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집어넣어서 이제 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좀 더 쉽게 나온 책을 나는 좀 어려워서 한번 개념 잡는 데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홍익영 교수님 책도 있어요. 그죠? 이런 책. 약간 실물을 접목시켜서 읽기 편하게 만든 책. 근데 그런 책들의 그 특징이 뭐예요? 다 들어있지 않다는 거죠. 그죠? 쉬운 부분만 쓴 거예요, 한마디로. 대충 이제 여러분들 그 책을 처음에 전산서적 딱 볼 때 감잡을 때 많이 읽는 책이 한빛 미디어 책이잖아요, 사실은. 한빛 미디어 책이 잘 썼어요. 굉장히 읽기 편하게 잘 썼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징이 뭐예요? 다 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쏙쏙 빼고 쉬운 걸로 싹 적어 놓으니까, 근데 잘 적었어요. 개념 자체는 좋아요, 일단은. 그죠? 그런 개념이에요,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문제는, 일단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기출문제죠. 기출문제. 그래서 07년부터 15년까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국어, 국사, 영어는 제가 뭐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전공 과목은 기출문제 다 뽑으세요. 다 뽑아서 많이 읽으면 좋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게 기출문제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거의 기본서 같은 거예요. 그죠? 왜냐면 여기에 나온 지문들 또 나와요. 또 나오고 이 내용들 또 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뭐 처음에 있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수업 한 번 정도 듣고 나서는 이걸 자꾸 읽어보셔야 돼요. 보고 풀어보고 그죠? 그렇게. 그래서 다 뽑아보시는데 이제 데이터베이스뿐만이 아니라 뭐 자료구조라든지 소프트 공학이라든지 뭐 정보보호론은 14년 15년밖에 없죠. 그죠? 그렇게밖에 없는데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고. 그래서 국가의 7급 국가직 기출문제하고 그 다음에 감리사 있어요. 정보시스템 감리사. 정보시스템 감리사 안에 DB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7급 준비하는 사람들한테는 감리사 시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은 감리사에 DB만 있는 게 아니라 모두 있어요. 소공도 있고 자료구조만 없어요, 사실은. 그죠? 소공도 있고 또 뭐 있어요? 보안 쪽 있죠, 보안. 정보보호론도 있다고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다행인 게 이제 실제 그 새로운 이슈가 돼가지고 나오는 문제들이 국가의 7급보다는 국가의 7급보다는 정보시스템 감리사 쪽에 많이 나와. 그러니까 잘못 얘기했어요. 제가 잠을 못 잤더니 목이 그냥 한마디로 한다면 이제 우리한테 나오는 문제들, 새로운 이슈가 돼서 이제 새로운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기 전에 이게 여기서 먼저 나와줘요. 항상. 그런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이 시험에 대한 어떤 기출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똑같이 나오는 문제도 있으니까 사실은.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기출문제들이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뽑아서 보실 필요는 없어요. 이건 이제 인쇄를 해서 보시면 좋은데 이건 인쇄까지 해서 보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이건 어차피 우리 문제풀이 할 때 다 그 필요한 걸 모아서 풀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문제도 있거든요, 우리한테. 그죠? 그러니까 뽑아보실 필요는 없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장의 DB 뭐 설계 정규화. 정규화 쪽은 문제가 나오면 어렵지 않아요. 쉽게 풀 수 있는데 함수 종속 관계가 어렵죠. 문제가 나오면 헷갈리죠. 그죠? 그래서 그쪽 부분도 사실은 어떻게 진행이 된다는 규칙들이 있잖아요. 그 규칙을 잘만 적용을 시키면은 충분히 쉽게 풀 수 있는데 이 연습보다도 이제 어떻게 돼요? 처음에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가 좀 힘든 거예요. 그거만 알면은 이 문제는 무조건 맞추는 문제가 돼요. 그죠? 뭐 틀리게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죠? 거의 같은데 함수 종속 관계만 좀 틀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보시면 되는데 많이 어려워하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제 이론 보고 이제 문제까지 보면은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객체지향, 객체관계, 그 다음에 XML이라는 게 있죠. 그죠? XML이 이용이 되는데요. XML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올해는 안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얘는. 한 문제씩은 꼭 나올 거고요. 그래서 우리 뒤에도 교재 내용에도 정리를 해놨는데 조금 더 드릴 거예요. 자료를 좀 더 드려서 이제 보는 거 한 번 더 이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리어 처리 해가지고 뭐 지리 트리하고 이제 지리 최적화하는 문제 많이 나오죠. 지리 최적화. 그래서 지리 최적화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이제 관계 대수를 보통 이제 관계 대수인데 SQL을 관계 대수로 바꿔서 그걸 트리로 나타내죠. 트리로 나타내서 최적화 시키는 거 옵티마이징 한마디로 한다면은 성능 좋게 바꾸는 거죠. 성능 좋게.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맨 밑쪽에 조인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성능이 떨어질 거 아니야,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R이라는 거와 S라는 거를 조인을 시키는데 조인을 시켜요. R이라는 테이블이 어트리뷰트가 만약에 30개 있고 R이 그 다음에 실제 이제 튜플이 한 뭐 100만 개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있고 S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뭐 한 50개 있고 한 200만 개 있어요. 근데 이걸 만약에 그냥 조인시키면은 크기가 상당히 커지죠. 조인이나 카티션 프로덕트. 그죠?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조인을 한 다음에 나중에 위에서 조건으로 또 걸러내요. 필터링을 해요. 한마디로 한다면은 여기 이게 만약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직원들의 어떤 직원들의 어떤
신상 명세들이 들어있는 어떤 파일인데 이 직원 100만 명을 다 쓸 게 아니라 우리는 인사과 직원만 골라서 쓸 거다. 조건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인사과 직원을 찾아봤더니 결국 10명밖에 없어요. 10개죠, 10개. 그죠? 그럼 이제 결국 어떻게 하는 게 더 낫냐면요. 이 두 개를 갖다 조인한 다음에 크게 만든 다음에 거기서 인사과만 골라내는 것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뭐 하는 게 좋아요? 여기서 쳐낼 거 다 쳐내면 좋죠. 아래에서 인사과 아닌 거 다 버리고, 그죠? 그리고 10개만 모아서 S랑 조인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그런 식이에요, 한마디로.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최적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트리를 보면은 트리가 쭉 내려가잖아요. 그럼 이제 어차피 먼저 진행되는 것들은 밑에서부터 쭉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뭘 내리는 거예요? 왜냐면 관계대수로 본다면은 지금 봤던 셀렉트죠. 셀렉트. 그죠? 셀렉트가 행 추출하는 거, 조건 맞춰서 행 추출하는 거.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열 추출하는 거, 프로젝트. 그죠? 왜냐면은 이쪽 조인하는데 여기는 이제 아까 행은 10개로 줄일 수 있었는데 실제로 이 조인을 해서 나중에 우리가 뽑아낼 때까지, 결과를 뽑아낼 때까지 쓰이는 어떤 그 속성이 30개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3개밖에 안 필요하다. 다 쓸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건 없어요. 요거는 밑으로 내리면 좋아요. 일단 밑으로 내리면 좋고, 뭐를 위로 올리면 좋을까요? 그럼 지금 나온 거 조인도 있고 또 뭐 있냐면은 카티전 프로덕트. 어차피 카티전 프로덕트 조인을 하겠지만 그걸 위로 올리면 좋아요. 그럼 늦게 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필요한 거 다 골라내고 들어가겠다는 거, 한마디로. 이게 최적화예요, 한마디로. 그죠? 그래서 최적화가 안 돼 있으면은 실제 이제 벤더에서도 연습용으로 쓰는 것 같은 경우는 옵티마이징 빠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연습용으로 쓰는 어떤 벤더들은. 근데 실제로 상용 제품에서는 절대 최적화 과정에 빠질 수가 없죠. 그죠? 지리어 최적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이 나오는 게 이제 지리어 처리. 그래서 개념만 이해하시면은 별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복이나 병행 제어 쪽에서 문제가 이제 많이 나오죠. 그죠? 많이 나오는데 이제 트랜잭션에서 뭐 체크 포인트 달아가지고 리두냐 언두냐 고르는 문제가 많아요, 일단은. 근데 그 문제는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굉장히 쉽고요. 오히려 이제 다른 용어들이 나오면 좀 더 복잡할 수 있죠. 뭐 직렬 스케줄을 갖다가 만족하는 거냐 아니냐 이런 거. 그죠? 개념적으로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어렵고요. 뭐 고립성 레벨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떤 약간 개념적인 부분을 많이 이해한다기보다는 약간 암기할 부분이 있는 부분이죠, 사실은. 그죠?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문제가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근데 무결성과 보안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문제가 나오는 비중이 좀 더 이제 적어지겠죠.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 보안 쪽도 정보 보호론 쪽에서도 문제가 몇 번 출제됐기 때문에, 물론 나와봤자 이제 맨날 뭐 추론 규칙밖에 안 냈죠, 사실은. 추론 규칙밖에 안 내. 사실 그거밖에 낼 게 없어요. 뭐 접근 제어 이런 거는 다른 그 정보 보호론이 다른 데 다 들어가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내는 건데, 뭐 이런 것들, 뭐 DAC나 MAC도 나온 적은 있어요. 우리 시험에서 충분히 또 나올 수는 있는데, 요건 이제 우리가 뭐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을 거야. 아마 정보보는 쪽에서 더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분산 DB나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최신 DB 쪽에서 이제 보통 데이터 마이닝 쪽에서 많이 나오죠. 데이터 마이닝 쪽 문제가 우리한테 매번 나오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앞으로는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여러분들 감리사 문제 보시면 데이터 마이닝 문제는 빠지는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뭐 연관 규칙이라든지 뭐 OLTP 이런 것들도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나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나눠드린 기출문제 분석표는 실제 이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문제를 뽑아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딱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문제를 쭉 보시면은 2015년 기준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 이후 시험을 대비해서 2007년, 8년 이런 문제들은 약간 기사 문제처럼 보일 거예요, 사실은. 수준 차이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2010년, 11년부터 수준이 확 높아져요. 그죠? 그 전까지는 데이터베이스는 거의 100점이었어요. 거의 100점. 거의 100점이었는데 자꾸 이제 최신 기술들이라든지 아니면 예전에 있던 것들도 문제를 더 어렵게 내는 케이스가 있어서 이제 예전보다는 좀 많이 문제가 어려워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개념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학부에서
DB 수업을 대부분 다 이제 들어보신 분들 많이 있을 텐데, 보통 다 듣는데요. 그죠? 보통 다 듣는데, 또 이렇게 상담을 받아보면 실강 듣는 분 중에서 안 들은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또. 그래서 이제 아주 기본부터 볼 거예요. 기본부터. 그죠? 기본부터 쭉 볼 거니까요. 지겹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정리를 하세요. 처음부터. 그래서 첫 시간, 둘째 시간 이렇게 넘어가면서 조금씩 어려운 내용도 나오고 이제 하니까요. 처음부터 정리를 잘 하셔야 되고, 오늘 보는 게 사실은 데이터베이스 개요예요.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다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일단은. 그죠? 잘 알아놓으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내용은 책은 제가 두껍게는 안 만드는 거예요. 그죠? 내용은 다 조금씩 넣는데 이게 두껍게 만들면 이제 예를 들어서 출판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정보보론이나 커밀반 같은 경우는 출판을 해서 이제 하는데 커밀반 같은 내용이 워낙에 많아요. 줄이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커밀반 여러분 9급 시험도 보시잖아요. 7급만 보시는 분 있나요 혹시? 7급만 보시는 분 없죠? 지금 손 들까 말까 하지 않았어요? 7급만 보면 안 돼요 절대로. 올해는 2번이었어요 시험이. 그죠? 경기도 한번 봐가지고. 근데 거의 몇 년 동안 한 번 보고 있어요. 국가직에서.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약에 7급만 준비하면은 너무 부담이 커요. 1년에 딱 한 번 시험이고 그거만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7급 위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게 되게 힘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1월 달부터 그 9급 시험 볼 때까지 기간 동안 7급 정리도 해야 되는데 9급 시험 준비도 해야 되잖아요. 커밀반 같은 거. 그죠? 근데 커밀반은 사실은 여러분들 9급 만약에 어차피 시험 볼 거잖아요. 그죠? 보시면은 7급 보면은 거의 어떻게 돼요? 1년에 한두 번밖에 시험을 못 봐요. 거의 한 번이었죠. 그죠? 인원도 그렇게 많이 뽑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죠? 20명, 10몇 명 이렇게 뽑잖아요, 사실은. 그죠? 이번에 7급 이번에도 좀 인원을 많이 뽑았더라고요. 필기 합격은. 면접에서 이제 좀 그게 될 텐데, 올해 그 9급이 좀 약간 특이했어요. 정원보다 더 많이 뽑았어요. 그죠? 근데 그거는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잘 모르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동점자들이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동점자 있으면 다른 걸로 다 잘라내요. 이게 1차 정렬을 하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1차전, 2차전이 다 있다고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점수가 같으면은 어떤 과목 점수가 높은 걸로 뽑지는 않고요. 아마 나이로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요즘은 나이가 적은 사람을 뽑아요. 예전에는 한 10년 전만 해도 동점자면은 그때는 이제 뭐가 있었냐면 도덕, 국민윤리라는 과목이 있었잖아요. 공무원 시험에. 그거 높은 사람을 뽑고, 그것도 같으면은 나이가 많은 사람을 뽑았어요. 근데 요즘 바뀌었더라고요. 나이 적은 사람을 뽑거든요. 그래서 동점자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필요한 인원들이 갑자기 좀 많아졌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이번에 7급 준비하는 분들도 굉장히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세요. 예를 들어서, 올해가 커트라인이 71.4인가 나왔단 말이에요. 요거 나왔잖아요. 7급. 근데 이번 시험 보고도 마찬가지로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카페 같은 데 이제 막 이렇게 조사하잖아요. 몇 점 맞았다 이런 식으로. 그런 데서 85점 이상이 그 카페 조사 같은 데서만 본 게 거의 20명이 넘어요, 사실은. 나 87점 받았습니다. 평균 막 이런 식으로. 없었어요. 넘는 사람 3명인가 밖에 안 됐거든요, 사실은. 다 뻥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시험 보고 나면 그런 짓을 많이 해요, 괜히. 부풀려가지고 자기 점수를. 그죠? 그래서 괜히 이제 좀 약간 좀 불안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이번 시험 같은 경우도 전공이 좀 쉽게 나왔어요, 이번 시험이. 딴 때보다. 그래서 작년에가 아마 74점 정도 됐을 거야, 아마 커트라인이. 그래서 이것보다 분명히 높아질 것이다라고 분명히 예측을 막 많이 했거든요, 다른 나라에서도. 근데 저는 내려갈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그 문제풀이반 들었던 분 중에서 이번에 72점, 73점, 71점이 많았어요, 또. 그래서 이제 또 약간 안도감을 주기 위해서도 그런 말을 했던 게 절대 안 넘는다, 더 내려간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실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 정도에 되는 분들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9급처럼 많이 뽑으면 합격할 것 같은데 아니면은 이제 면접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질문하시는데 점수가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목표로 해야 되는 점수는요,
그래서 보통 75점 목표로 공부해라는 말 많이 하더라고요. 그걸 듣고서 저한테 많이 질문을 해요. 75점 목표로 공부하시면 안 되고요. 평균 80점 목표로 공부해야 돼요. 7과목 80점. 그죠? 꼭 요걸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 합격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75점 목표로 공부하면요, 75점보다 분명히 아래가 나와요. 70점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죠? 그래서 80점 정도를 목표로 공부하셔야 하지만 오히려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죠?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7급은 이렇게밖에 안 보지만 9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7급과 9급을 동시에 본다면은 1년에 볼 수 있는 시험은 많이 보면 한 7, 8번까지 볼 거예요. 근데 제가 권장하는 거는 보통 한 5번에서 6번 정도 보시는 게 제일 나아요. 그죠? 그러니까 국가직, 뭐 굵직한 건 다 봐야죠. 국가직, 그다음에 지방직, 뭐 서울시, 그죠? 그건 일단 다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패턴은 국가직에 맞춰 놓으면 돼요. 일단 딱 주요 패턴은 국가직에 맞춰 놓고 전체 계획을 짜시고, 그 드문드문 이제 나오는 시험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는 그때 조금씩 더 대비하는 걸로, 예비 시간 좀 더 가지고 하는 걸로 하시면 좋고요. 경찰청, 뭐 군무원, 뭐 교육청 많잖아요. 그죠? 근데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요 정도 시험 보시는 게 좋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7급 준비하시는데 제일 걱정을 하시는 게 이제 컴일반이죠. 컴퓨터 일반 과목을 제일 걱정하시는데, 컴일반에 일단 들어가는 게 뭐 요 세 가지를 제외하면 사실 우리가 다 배우는 것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 네 번째로 보면은 뭐 데이터베이스 들어갈 거고, 그죠? 데이터베이스 문제가 올해 9급 문제 보셨나요? 올해 9급의 데이터베이스가 컴일반에 3문제인가 나왔을걸요?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죠? 원래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7급 문제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7급 문제가 똑같아요. 생긴 모습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도 나오고, 자료 구조 나오죠? 자료 구조도 문제 나오면은 쉽게 안 내요. 똑같이 그냥 7급 문제 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은 컴일반, 9급 컴일반이 예전에 비해서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려요. 예전 20분 안에 무조건 풀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런 문제 몇 문제, 자료 구조 한 두세 문제 끼워 넣으면은 이 자료 구조 문제만 푸는 데만 한 10분 걸리거든요, 사실은. 못 풀어요, 절대 시간 안에. 그죠? 그런 시험이 됐어요, 사실은.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PL이 빠져서 그래요. PL이 시간을 원래 많이 잡아먹었잖아요. 근데 PL이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PL은 적어도 25분이나 30분 잡고 시험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PL이 빠져버리고 정보보론 들어왔잖아요. 근데 정보보론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서 시험 보시면은 지금까지 봤던 문제들은 오래 풀어야지 한 13분 정도? 시간이 남잖아요. 그죠? 그 시간 동안 이거 풀어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결과적으로 이제 예전에는 PL이랑 컴일반이 있을 때는 PL과 컴일반이 있으면은 시간 배분이 이렇게 됐었다고요, 이렇게. 또 이렇게 문제를 냈고, 그죠? 근데 지금은 바뀌었죠. 이 정보보론 있으면은 이 시험 과목 바뀌고 나서 이렇게 됐어요, 오히려. 이걸 좀 이해하고 시험을 보셔야 되는 거, 한마디로. 그래서 자료 구조 들어갈 거고, PL 들어가죠, PL. 그죠? PL 들어가고, 정보보론의 내용도 조금 들어가요, 사실은. 그죠? 근데 이건 어차피 우리가 다 이제 되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요 부분 같은 경우는 해결이 돼요.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게 7급 과목이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9급만 준비하는 사람보다 점수 훨씬 더 잘 봤죠. 그죠? 왜냐면, DB나 소공이나 자료구조, 소공은 어렵게 별로 안 내요, 근데. 컴일반에서. 어렵게 제가 볼 때 어렵게 나올 수는 있는데, 지금까지 어렵게 나온 적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자료구조랑 DB는 7급 문제거든요? 근데 9급만 준비하신 분들이 풀기 어려워요. 사실은. 그죠? 풀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 컴일반을 할 때 이 내용도 좀 오버헤드가 크더라도 다 했거든요. 사실은. 일부러. 다 했던 이유가 있고. 여러분들이 좀 더 보셔야 되는 부분은 이제 PL 쪽. C 언어랑 자바겠죠. 근데 자바는 여러분들이 준비가 돼 있어요. 소공에서 봤단 말이에요. 그죠? C 언어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떤 게 나오면 C 언어는 문제가 나온다면은 그냥 실행 결과 물어보는 거 있죠? 그거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언어를 한번 다뤄봤다라고 하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조금만 보시더라도. 그죠? 그럼 이쪽도 이제 해결이 된다라고 본다면은 결국 이쪽이죠. 여러분들이 좀 더 9급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부분은 컴 구조, 그죠? 전자계산기 구조라든지 운영체제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통신 쪽 있죠.
예전에는 문제가 나오면요. 이쪽에서 이 세 가지에서 12개, 13개가 나왔어요. 20문 중에서 12개, 13개, 많게는 14개까지 나오고 나머지가 이런 데서 나왔어요. PL은 무조건 2개씩 나왔었고 항상. 근데 PL이 지금 높아졌어요. 비중이. 여러분들 지금 2015년도 문제나 2014년도 문제 보면은 뭐 3문제에서 거의 5문제까지도 출제가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 비중이 좀 높아졌고요. 지금은 요 비중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이 중에서도 요건 계속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고 얘네들은 지금 계속 줄고 있어요. 사실은. 컴구조 많이 나올 때는 5문제에서 9문제까지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나오면 1문제에서 3문제예요. 사실은. 별로 안 나와요. 그죠? 운영체제는 원래는 되게 중요한 과목이었어요. 공무원 시험에서는. 전자직 공무원에서는 예전 7급 과목이었어요. 이게 2004년 이전에는. 근데 운영체제가 7급에서 빠진 다음에 커미반을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있긴 있었는데 점점 비중이 빠져가지고 근래 들어서는 1문제 나올까 말 거예요. 이게 거의 나오더라도 정해져 있어요. 스케줄링 있잖아요. 그죠? 스케줄링 쪽 그쪽에서 거의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공부할 부분이 없어요. 사실은. 이건 어차피 여러분들이 정보보호론 하기 위해서는 또 봐야 되는 부분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공부할 부분이 있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1회독 정도 하신 다음에 문제로 접근해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거 갖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차피 7급 준비하시면서 9급도 이제 어차피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건 내가 1월 달부터 아니면은 뭐 시험 2달 앞둬놓고 해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어차피 다 기본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이거 배울 때 다 기본이 되는 내용이잖아요. 이거 모르고서 이거 공부할 수는 없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근데 어차피 이게 다 통틀어서 들어가는 과목이 결국은 뭐냐면은 요거예요. 소공. 이게 다 알아야지 배울 수 있는 게 소공이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제 소공을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데, 커미반에서 소공을 어렵게 내진 않아요. 근데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하시면은 9급도 너무 이렇게 부담감 없이 준비할 수 있어요, 일단은.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준비를 하셔야 되고, 이쪽 비중이 요즘은 이제 데이터 통신까지 합친다면 거의 한 17, 18문제까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죠?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7급에서는 어떤 말이 있냐면요. 여러분들 7급 준비하실 때, 첫 시간이라 다른 말을 많이 하네요. 국어, 영어, 국사. 사실은 여러분들 80점, 커트라인 80점 목표로 내 커트라인에 80점을 맞추겠다라고 공부하면은 9급보다 사실은 더 쉬워요. 점수를 맞추는 건, 끼워 맞추는 건. 왜냐면 9급 같은 경우는 5과목이기 때문에 또 9급은 우리가 80점 목표로 공부하면 안 되고 9급은 85점 정도 목표로 공부해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합격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맞추기가 힘들어요. 국어, 국사, 영어 중에서 2과목은 잘해야 돼요. 그래야 이 점수 나와요. 국어, 국사, 영어 중에서 1과목만 잘하고 2과목 못하는데 전공 과목 2개 아무리 잘 본다고 이 점수 절대 안 나와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7급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난 국어, 영어를 진짜 못하겠다. 나는 국어, 영어는 절대로 85점 이상을 끌어올릴 수가 없다. 80점 이상 끌어올릴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얘네들은 70점 목표로 공부해도 돼요. 얘네들을. 그죠? 대신 얘는 100점 목표로 공부해야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합격자 중 대다수는 국사 점수가 거의 다 100점이에요. 95, 100 이렇게 된다고 그죠? 공부하셔야 돼요. 암기 과목 이거 국사 공부다 아무리 해도 점수 안 올라 그런 건 공부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죠? 실제 그래요. 암기 좀 하셔야 되는 거고요. 왜냐 응용하고 이런 건 없잖아요. 사실은 내가 머릿속에 있냐 없냐 그거 끄집어내서 푸는 거니까 그죠? 근데 이제 암기를 싫어하고 이해를 해야지 난 공부할 수 이런 분들이 잘 못해요. 사실은 국사 같은 거를 그죠? 근데 그건 잘못된 방식이 뭐냐면요. 공부할 때 암기가 있고 이해가 있잖아요. 원래는 이해를 하고서 암기를 하는 게 맞아요. 그죠? 이해를 하고서 암기를 하면 훨씬 더 쉬워요. 암기할 게 적어진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죠? 근데 어떤 부분, 대부분 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맞는데 어떤 부분은 먼저 암기를 하고 들어간 게 더 쉬운 부분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 부분은 외워야 돼요. 그죠? 외우고 들어간 게 훨씬 나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진짜 수업 내용을 안 보고 다른 내용을 더 많이 보니 이것까지만 보고서 수업 나갈게요. 네, 뭐 있어요? 정보보호론이나 자료구조는 점수가 잘 나오죠. 근데 정보보호론은 앞으로는 좀 더 어렵게 나올 거예요.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가 워낙에 너무 쉽게 나온 거죠. 9급, 7급 차이도 없어요. 그죠? 똑같아요. 굉장히 쉽게 나왔던 거고요.
점수 안 나오는 순이에요. 전공 과목 중에서는. 자료 구조는 일단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100점으로 목표하지 마시고요. 90에서 95. 얘도 90에서 95. DB도 90점 이상을 목표로 공부하시면 돼요.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소공은 좀 편하게 공부하세요. 80점 이상 맞겠다 그냥. 4개 정도 틀리겠다 이렇게. 그죠? 왜냐면 더 많이 봐도 틀려요. 또 그만큼. 그죠? 많이 틀리니까. 합격자 중에서 대부분 다 소공 점수 받는 게 70점에서 85점 사이에요. 그 이상을 받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네, 문제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험장에서는 잘 못 풀게 만드는 문제가 많아서 그래. 말장난 쳐놓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내용이 이제 어려운 게 나오나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게 목표로 공부를 해야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국어나 영어 중에서 한 과목이라도 만약에 되게 잘하는 게 있다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거는. 하나 내가 90점 받을 수 있다. 100점까지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공부하는 방향이 또 틀려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걸 생각하고 계획을 짜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죠? 제가 뭐, 첫 시간에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게 약간 기운 빠지는 소리일 수는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9급 5,000명 준비하는데, 5,000명이 9급 시험을 보려고 준비하는데, 실제 뽑는 인원이 50명을 뽑는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70등 했어요. 이게 만약 수능이면은 되게 잘 본 거잖아요. 의미가 있어요. 좋은 대학교 갈 수 있잖아요. 퍼센트가 좋아지니까. 근데 우리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어째 51등이든 70등이든 100등이든 5000등이든. 그죠? 요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결국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그냥 남들 공부하는 것처럼 그냥 계속 나도 책상 앉아서 하다 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되긴 돼요. 되긴 돼. 언젠간 돼요. 2, 3년 하면 되더라고요. 다 되는데, 그게 왜 되냐면요. 2, 3년, 4년까지 준비하면 합격을 거의 다 해요. 공무원은. 그죠? 안 하면 이제 노란지를 떠나는 거니까. 근데 왜 합격을 하냐면은, 1년, 2년, 3년, 4년 있잖아요. 이게 쌓여서 공부를 잘해서 합격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절대 아니에요. 이때 공부했던 거 이때 다 까먹어요. 그죠? 결국은 뭐냐면은, 그렇게 계획 짜서 안 해요, 공부를. 슬럼프 빠지죠, 또. 막 놀다가. 3년 차 정도 딱 되면은, 이제 눈치가 엄청 보이죠. 주위 눈치 보이고 막, 죽기 살기로 하는 거 이때 딱. 이때 딱 6개월, 7개월 한 게 합격이에요, 사실은. 그거를 땡겨서 하면 좋잖아요, 땡겨서. 힘들어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그죠? 다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번에 학술대 그거 자료 만드는 것도, 교재 만드는 것도, 시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적정선을 그어요. 며칠 전부터 하면 돼. 그때까지 놀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하면 또 잘 안 돼요, 그게. 그죠?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좀 이렇게 많이 간사한 게 있어요, 사실은. 간사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되게 힘들죠. 그게 힘든 거예요. 그걸 잘하는 사람이 합격하는 거지, 공부 잘하는 사람이 합격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죠? 요걸 땡겨야 돼요. 앞으로 땡겨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내년에 뭐든지 다 합격할 수 있어요, 시험을. 그죠? 왜냐면 그 케이스를 올해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봤어요. 작년 9월 달에 와서 올해 2-3개씩 합격한 사람 굉장히 많아요. 문제풀이반 들었던 사람 중에서. 그죠?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끄집어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합격할 수 있는 이유는 처음에 계획을 짜서 그런 거죠. 그죠? 계획을 반드시 짜시고, 내 영어 진짜 못해요. 영어 나 진짜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난 영어를 진짜 못하기 때문에, 영어를 하루에 무조건 5시간씩 하면서, 내가 90점을 받을 거야. 라는 건 굉장히 안 좋은 계획이에요. 영어가 만약에 다른 거 영어 한 문제 맞췄을 때 다른 거 한 문제 맞추면 2점이고 영어 한 문제 맞추면 10점이다 이렇게 공부해야 되죠. 다 똑같아요, 점수는. 한 문제 맞추면 5점, 얘도 한 문제 맞추면 5점, 다 5점이란 말이에요. 그죠? 시간 배분을 갖다가 전체적인 점수에서 해야 되었고, 그죠? 전체적인 점수. 내가 점수 안 나오는 과목에 더 치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험은 절대. 그렇게 해서 합격하기 힘들어요. 더 오래 걸려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과목이 있다면은, 90점이 아니라 요 정도 맞겠다라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60점 목표로 공부하면 안 돼요, 또. 왜 60점 목표로 공부하면 안 되냐면요. 영어를 60점 목표로 공부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잘 안 나오니까. 그거 할 시간에 다른 거 해가지고 점수 올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공부하면 꽈락되더라고요. 꽈락돼요. 심지어 2014년이죠. 오늘 2014년, 2013년에요.
어떤 학생도 있었냐면은 평균이 83점이 나왔어요. 7급. 평균 83점. 합격이죠. 그죠? 떨어졌어요. 영어 35점 나와서. 진짜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친구죠. 영어가 35점인데 평균은 83점을 받았다는 것은 나머지 다 100점이요. 거의 다. 그죠? 근데 이 친구가 영어가 잘 안 되니까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은 친구였는데 영어를 못했어요. 안 되다 보니까 이걸 60점 목표로 공부한 거예요. 점점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좀 잡았는데 안 된 거예요. 결국은. 그죠? 그래서 2014년에 합격을 했어요. 7급. 결국은 합격을 했는데 영어를 좀 더 잡은 거죠. 그죠? 그래서 합격을 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핵심이 뭐냐면은 분명히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죠? 전략적으로. 왜냐면 들어가는 문이 좁잖아요. 이건 좀 약간 비관적인 거고요. 좀 더 이제 여러분들 희망을 드린다면은 5,000명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5,000명이면은 5,000명 중에 5,000명 뽑는 거잖아요. 2,500명 시험 안 봐요. 근 3,000명 시험 안 봐요. 3,000명 거의 시험 안 본다 볼게요. 2,000명 남죠. 2,000명 나오면요. 2,000명 중에서 한 1,500명 정도 꽈락이에요. 꽈락. 500명 정도 남는 거예요. 결국은. 그죠? 꽈락 안 나고 그냥 점수 어느 정도 남는 사람. 그러니까 500명 중에 꽈락은 안 났어도 점수 낮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낮은 사람들. 그죠? 있겠지만 결국은 요 정도로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국은. 7급도 그렇고 9급도 그렇고 비율은 다 똑같아요. 있는 사람이랑 똑같이 비율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요거 이제 계획표 짜신 분들도 있겠지만 계획표를 꼭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과목 잘하고 어떤 과목 못하나를 갖다 꼭 한번 보셔야 되고 그걸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기출문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문제 있잖아요. 그 중에서 두세 개 정도만 골라서 싹 다 풀어보세요. 한번. 그냥 시간 재서 쫙 다 풀어본 다음에 한 개 갖다는 안 돼요. 한 개 갖다 너무 편차 심하니까 세 개 정도 풀어보고요. 점수 한번 봐보세요. 틀린 거 다 긋고. 그럼 뭐 20점짜리도 있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점수 되게 낮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 전혀 개의치 마세요. 그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쭉 보고서 어떤 게 좀 되고 어떤 게 안 되는 거 파악하는 거 한마디로.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는 있죠. 내가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걸 못하는 걸 알고 있는데 좀 더 정확한 어떤 그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나름대로 그걸 한번 해보시고 목표를 다시 한번 잡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고요. 사실은 요거는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요 점수 맞아야 돼요. 요거 목표로 공부하는 거고 여기는 조금 조절이 필요한데 결국은 이 두 개예요. 결국은 이 두 개. 그죠? 국사는 어차피 100점 맞아야 돼요. 100점이 된다. 100점 목표로 공부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내용 하나도 못 봤네요. 첫 시간에 이제 좀 말씀드렸고 그래서 꼭 요건 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쓴다면은 계획표 한번 꼭 만들어 보시고요. 계획표는 무리하지 않는 선상에서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킬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제일 좋은 방법은 토요일, 일요일 계획을 다 빼버리세요. 빼버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다가 못한 걸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그죠?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고. 그러니까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든 게 제일 좋아요. 무리하게 빡빡하게 잡는 것보다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계획표 잡을 때 빡빡하게 잡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페이지까지 다 잡아놓는 게 좋아요. 아주 자세하게. 그래야 내가 해요. 대충 이렇게 잡아놓으면은 이 경계선상에서 점점 이렇게 뒤로 밀려나요.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잡아놓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서브노트 꼭 만드셔야 돼요. 서브노트가 없으면은 나중에 시험 한 달 남겨놓고는요. 같이 갖고 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죠? 그때 우왕좌왕 되고요. 실제 제가 그 문제풀이반을 계속 진행했을 거 아니에요. 문제풀이반을 진행하면요. 시험 한 달 전 합격을 하는 사람들은 수준이 높아져요. 한 달 전보다 한 달 전에 요만큼 두 달 전에 요만큼이면 한 달 전은 이렇게 된다고요. 그죠?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떤지 아세요? 제가 계속 문제풀이 해봐서 아는데 여기 50명이 있든 30명이 있든 아니면 뭐 70명이 있든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은 그러니까 만약 50명 있다면은 40명 정도가 그래요. 10명은 올라가고요. 40명 정도는 거꾸로 돼요. 이게. 거꾸로 돼요. 그 질문하는 거 보면 알아요. 이때 질문하는 거 이때 질문 완전히 틀려요. 한 달 전에 막 정신 없어가지고 질문할 때도 진짜 되게 긴장해서 질문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전에 안 그러던 사람이. 되게 기초적인 걸 물어봐요.
그래서 생각이 안 나서 물어 이런 식으로.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우왕좌. 그죠? 그래서 이걸 만약에 이렇게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브노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끌고 갈 수 있어요. 그죠? 뭐 시험 한 달 남겨놓고 일주일은 이거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죠? 다 갖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서브노트. 그래야지 또 뭘 할 수 있어요? 반복적인 학습을 할 수 있죠.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연구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지 않고서는 절대 여러분들 실력이 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학습이잖아요. 학습. 배우는 거하고 익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보통 7대3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배우는 거에 치중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지금 배우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건 잘못된 방식이고요. 이거는 나한테 남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아는데 나중에 문제는 못 푸는 거죠. 한마디로. 그죠? 이렇게 돼야 돼요. 내가 연구하는 시간이 더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뭔가 깨닫고, 그래야 나중에 응용해서 문제 풀 수 있는 거죠. 그죠? 꼭 생각하시고, 요렇게만 하면은 무조건 합격해요. 내년에. 2-3개 합격할 거예요. 분명히. 그죠? 근데 이제 합격하는 게 굉장히 쉬운데, 물론 이거 하는 게 어려워서 그런 거죠. 이걸 안 해요. 그죠? 안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해봐서 내년에 이제 합격을 꼭 할 수 있게 하셔야 되고, 내용은 이제 우리가 들어가지 못했는데 잠깐 쉬었다가 데이터베이스 개요. 다시 이제 처음부터 들어갈게요.